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힘일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수많은 양호 기지들이 일떠서고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호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1월 17일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을 찾으시어 양호를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여기가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입니다. 8년 전 그날에는 정말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쌀쌀한 강바람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을 돌아보시면서 양호장이 산뜻하고 멋있다고 날마다 변모되어가는 평양시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풍경이라고 먼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물우리 양호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 설비가 전혀 필요 없고 많은 노력과 모기를 전략하면서도 물고기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여 경제적 효과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고기 문제를 푸는 데서 커다란 예비로 된다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물우리 양호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양호 방법과 기준을 확립하고 우량 품종의 물고기 종자와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힘을 놓을 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날해 주신 가르치심은 나라의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 발전에 휘황한 앞길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기 정합조정실에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 컴퓨터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녔댔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는 조정실을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여행하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물우리 양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모기보장 대책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물우리 양호를 바다에서도 하고 민물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장려하고 대대적으로 벌려 물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우리 양호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리가 나게 직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그물우리 양호를 소문만 내지 말고 실제로 운이 나게 할 데 대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시려고 바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미민 혼신의 자욱에 있어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에서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그물우리 양호장을 현지도했을 당시에는 옥류관과 유경원을 사이에 둔 대동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물우리 양호의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그물우리 양호를 대대적으로 할 때 대한 말씀을 앞에 받들고 2016년 5월 물흐름 조건과 자연 모기 조건이 좋은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이거 흥청동 미래동에 위치한 현지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심장 깊이 새겨 안고 양호 과학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해마다 10여 톤의 물고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잉어 영종어를 비롯한 수십여 톤의 물고기를 생산하여 애공과 육아어를 비롯한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양호의 나라로 만들려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금 나라에 이르는 곳마에서는 그물우리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호 활동이 대대적으로 끈기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 양호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벌어져 나라의 수산 자원을 늘리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심 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시작한 올해의 투쟁을 빛나게 결속할 일념을 안고 분투해가는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 올해 투쟁 목표 점령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속공업 부문이 세차게 끓고 있습니다. 나라의 철강제 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 있는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서는 산서열법 용광로의 운영기술을 향상시켜 조업 당시에 비해서 선철과 아변강제 생산을 2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강철 전사들은 천리마의 봉화를 지켜들었던 전 세대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연속 조객이 증설 공사를 다그치는 속에서도 설비들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끌어올리면서 철강제 생산 계획을 일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새 12년도 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비료 생산 단위들에서는 가스 발생 로드의 조작 주기를 단축하고 가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가스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압축기 교대 운전 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탄산가스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 질 좋은 암모니아를 원만히 생산함으로써 내일 비료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조립부재 생산을 결속한 평촌 부재 공장에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부재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도 다음 단계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부재들입니다. 이번에 화성지구 산림집 건설장에서 이 부재를 이용해 보면서 자재 전략, 노력 전략을 위해서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하면서 많은 단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재 전복 장치를 도입했는데 생산된 부재의 합격률을 거의 100%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마 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인 기락실 영웅을 배출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 연말 결속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60여 년간 공장에서 일해오고 있는 공은조사공 최경순 동지는 새 세대 조사공들의 가슴마다에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심어주며 비단실 생산에 모든 정력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기획 100%가 아니라 200%, 300%를 목표로 해서 그 일을 했댔습니다. 진짜 노두나도 천리마 그 작업반을 쟁취하느라고 서로 이렇게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해서 일했습니다. 내 나이 전 8인데 제 젊은 세대마냥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과 기품을 새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날 내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장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계획 완수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청년들은 이 전 세대 청년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청년절까지 8개 창업단체가 연간계 완수자 창업단체 용회를 지냈고 현재까지 3년분계의 완수자와 11명의 2년분계의 완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100여 명의 청년들이 연간계 완수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다추운동, 한겨대 도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그래서 올해 공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요리 안고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평양 인견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올해 생산 공정의 종비 보강, 원성 회복 사업을 비롯해서 10여 가지를 단결정으로 쪼아박았습니다. 과제는 아름답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치고 지혜와 지혜를 합쳐서 현재까지 많은 문제들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단결정에 반영됐던 기소분리제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현실에 더해봤습니다. 기소분리제의 서열항이 비록 이 밖에도 방사공정의 새로운 측정 장치를 제작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올해 기술혁신 목표 수행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구주시에 보면 어디라 할 것 없이 그 단위의 전진을 배가해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였고 또 그 집행에 대한 투철한 관점이었습니다. 10대 최우수 기업들 중에 하나인 대동강 맥주 공장의 경험을 리소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동강 맥주의 역사는 20여 년.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에 비해 볼 때 그 생산 연화는 오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동강 맥주는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기자는 리봉학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장님께서 우리 공장에 주신 유흥 과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 인민들에게 맛에서나 질에서나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생산 공급하라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질 보장을 제일로 중시할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공장의 20여 년간 경영활동에서 종자로 되어왔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과학적인 품질관리 체계 확립이었다고 합니다. 원료 들어오는 단계로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맥주 등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효모, 육종, 미생물 관리 체계, 그다음 맥주 속에 산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 가지 방면에서 품질 관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공장에서 중시한 문제는 품질 관리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참모부의 기술 역량들을 매 직장들에 배속시키고 작업반들에까지 기초적인 분석 설비와 기구들을 갖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공정들의 기술 지표는 해당 공정을 맡은 직장과 작업반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생산자 대중이 품질 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했고 누구나 더 높은 기술력을 소유하기 위한 열풍으로 씁니다. 공장의 제품 질제고 사업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연차별로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이르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가 나서도 우리는 첫째 자체의 힘으로 하자는 입장에서 문제 고찰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이건 우리에서 하겠다, 수입에 우선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공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그 창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월별 과학기술 청화를 진행합니다. 공장 산모부에서. 현재 공장에서는 생산공정 현대화에 이바지한 기술력 기난들이 매달 60 내 70건씩 제출되고 있는데 그중 80%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체의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온 결과 10년여간에 만도 20여 개의 생산 공정이 새로 확립되게 되었고 종업원들은 누구나 단위 발전을 떠미는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제품을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동강 맥주 공장의 경험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철저히 관철하는 이 길에 단위 발전의 지름길이 있으며 인재 중시의 사활을 걸고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단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석하기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강계 청년 야외국장을 준공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수천 속의 관람석과 무대, 서조실, 음향 및 조명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다기능적이며 현대적인 야외국장이 일떠섬으로써 도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과외 교양 및 문화정서 생활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자강도당위원회 비서 한칠성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야외국장 종업원들, 강계시안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춘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야외국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건물과 시설물, 설비들을 에어 관리하고 운영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야외국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긴 일제의 조선 침략 사회는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봉건 정부의 울사 5조약을 강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죄행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방충복 기자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위광남 선생과 함께 중앙기급교양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 역사는 정말 뿌리가 깊고 오래입니다. 명치유신 후 자본주의 길에 들어선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것을 국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후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범죄적인 흥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립이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일제는 1905년 4월 내각 회의를 벌려놓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할 실제적인 그런 모의를 벌였습니다. 일제가 추구한 우리나라의 국권 강탈 방법은 침략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조약 날조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강도적인 조약의 날조를 위해 1905년 11월 우리나라에 기어든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놈은 고종 황제를 거듭 만나 저들이 미리 짜놓은 조약 원안을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박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유와 강박만으로는 고종 황제와 조선봉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일제는 방대한 무력으로 황궁 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이 불법 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 조건을 강제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국가 및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박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규정입니다. 울사 5조약이 그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불법 문서, 이 협작 문서로 되는 근거는 바로 이 조약이 날조 전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또놈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놈과 사또 헌병장놈을 앞세우고 회의 장소에 뛰어들어 대신들을 한 명씩 지명하면서 재인을 문초하듯이 가부를 강압적으로 따졌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자 파렴치한 일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제가 날조한 이 울사5조약에는 조약이 명칭조차 없고 조약 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고종 황제의 서명과 국세 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 문서 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허위 문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서도 울사 5조약이 주권 국가들 사이의 자원적인 의사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제가 군사적 위협과 무지막지한 강박의 방법으로 날조한 불법 무효한 허위 문서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일제는 바로 이러한 불법 비법이 조약을 턱에 걸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강탈하였으며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 파쇼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일제가 지난날 조선민족에게 들씌운 모든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복수의 의지로 피를 끓였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존반쪽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가장 낮았던 11일부터 13일까지 고기압과 저기압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북부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들에서도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도들에 비해서 량강도에서 기온이 더 낮았는데 평균 최저 기온이 령하 16.9도로서 평년보다 7.6도나 더 낮아져서 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지만 24일과 25일에는 다시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호흡기 질병이나 소화기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금물 함수를 자주 하는 등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이더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령하 3도로서 어제보다 7도나 낮았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동서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고 특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존반쪽 지역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하 2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눈이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넘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겠지만
물결은 최고 3m까지 넘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넘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요난 수역을 제외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와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리겠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1일에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22일에 소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3일에는 황해남도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기온은 22일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23일 낮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 24일에는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아지어 날씨는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